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대 짜지 마세요. 신생아 가슴멍을 건드리면 큰일 나는 이유와 올바른 대처법 완벽 가이드입니다. 유아 신생아의 젖꼭지는 짜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생아 유아 젖꼭지는 일부러 짜거나 마사지하지 않습니다. 부풀어 보여도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며 짜면 오히려 염증과 합병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1. 왜 짜주면 안 되나입니다. 신생아기 유방 비대 Physiologic Breast Enlargement는 엄마 호르몬 영향으로 흔히 나타나며 대부분 수준의 저절로 호전됩니다. 젖꼭지나 유방을 반복적으로 짜거나 마사지하면 유두 피부가 손상되고 세균이 침투하기 쉬워져 유방염 너나탈 마타이티스이나 드물게 농양, 거대 유방비대 자이언트 마타옥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례 보고에서 부모가 부풀어 오른 유방을 줄이려고 젖을 짜고 마사지한 후 분비 부종이 더 심해지고 염증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2.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입니다. 단순히 약간 부풀어 있거나 투명 우윳빛 분비가 약간 보이는 정도라면 손대지 말고 깨끗이 유지하면서 관찰만 합니다. 붉어짐, 통증으로 보이는 심한 보챔, 열감, 한쪽만 단단하게 만져짐, 고름 같은 분비가 보이면 즉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상관리에서는 따로 압박하거나 짜지 말고 목욕 시 부드럽게 씻고 잘 말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염증과 간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의 가슴이 부어 있을 때 이것이 단순한 호르몬 영향인지 아니면 치료가 시급한 염증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빨갛게 변했는지, 색깔과 아기가 아파하는지, 통증입니다. 1. 한눈에 보는 비교, 정상 대 비정상입니다. 원인, 유방울혈의 원인은 엄마 호르몬 영향 자연스러움이며 유선염의 원인은 세균 감염 짜거나 긁어서 발생입니다. 부위, 유방울혈은 주로 양쪽이 비슷하게 부으며 유선염은 주로 한쪽만 유독 심하게 붓고 큽니다. 색깔, 유방울혈은 피부색이 평소와 같으며 유선염은 벌겋게 변합니다. 발적, 촉감, 유방울혈은 약간 단단하지만 열감은 없으며 유선염은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열감, 통증, 유방울혈은 만져도 아기가 크게 반응 없으며 유선염은 살짝만 닿아도 자지러지게 웁니다. 전신, 유방울혈은 열 없으며 잘 먹고 잘 자며 유선염은 38도 이상의 고열, 보채고 안 먹습니다. 2. 증상별 상세 보기입니다. A. 신생아 유방울혈, Breast Engorgement. 지켜보세요. 대부분의 신생아, 남녀 불문 60번 90%가 겪는 일시적 현상입니다. 모양, 젖꼭지 아래에 바둑알이나 동전만한 몽우리가 만져집니다. 특징, 양쪽 가슴 크기가 비슷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분비물, 투명하거나 하얀 젖 마녀유이 나올 수 있지만 고름은 아닙니다. 대처, 절대 짜거나 만지지 마세요. 1, 2개월 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B. 신생아 유선염, 너나탈 마티tit, 응급 상황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에게 세균, 주로 포도상구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방치하면 폐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모양, 한쪽 가슴이 비대칭적으로 빵빵하게 부어오릅니다. 피부색, 염증 부위가 사과처럼 붉거나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연히 다릅니다. 통증 반응, 기저귀를 갈거나 옷을 갈아입힐 때 가슴이 스치기만 해도 아기가 자지러지게 웁니다. 분비물, 젖꼭지에서 노란색이나 녹색의 고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처, 즉시 소아과나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항생제 주사 치료가 필요하며 고름이 찼다면 절개하여 배농 고름 빼기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 부모님이 꼭 체크해야 할 3가지입니다. 지금 아기의 가슴 상태가 걱정되신다면 다음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좌우 비대칭, 한쪽 가슴만 유독 크고 빨간가요? 발열 체크, 1000개로 쟀을 때 38도 이상의 열이 있나요? 터치 거부,
평소와 달리 가슴 쪽을 만지려고 하면 몸을 비틀거나 우나요? 아기의 젖을 짜주어야 하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기의 젖을 짜주지 않으면 나중에 함몰 유두가 된다거나 멍울이 생긴다는 속설 때문에 젖꼭지를 짜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이에게 심각한 2차 감염과 신체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기의 젖몽우리는 엄마 호르몬이 빠지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니 절대 건드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아기를 위한 최고의 관리법입니다. 1. 세균 감염과 신생아, 유선염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신생아의 피부와 유선 조직은 성인보다 훨씬 연약하고 얇습니다. 감염 경로, 어른의 손에 있는 세균이나 짜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피부 상처를 통해 균 주로 황색 포도 상구균이 유선 조직 내부로 침투합니다. 결과 이로 인해 앞서 설명해 드린 신생아 유선염이 발생합니다. 단순한 염증을 넘어 고름 농양이 차게 되면 신생에게 전신 마취를 하고 고름을 째는 수술 배농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방 조직 유선의 영구적 손상입니다. 아기의 가슴 몽우리 안에는 평생 성장할 유방의 씨앗 유아이 들어 있습니다. 조직 파괴, 억지로 힘을 주어 짜면 이 연약한 유선 조직 자체가 으깨지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영향,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 유방이 발달할 때 손상된 쪽에 유방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짝가슴 비대칭이 되거나 유선 발달 장애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뻐지라고 한 행동이 오히려 가슴 모양을 망칠 수 있습니다. 3.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입니다. 통증. 유두는 신경이 매우 많이 모여있는 예민한 부위입니다. 말 못하는 아기에게 젖꼭지를 비틀어 짜는 행위는 성인이 생사를 꼬집히는 것 이상의 극심한 고통을 줍니다. 트라우마, 반복적인 통증 자극은 아기에게 불필요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주어 정서적 안정감을 해치고 수면장애나 보채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함몰 유두가 되면 어떡하죠? 팩트체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이유로 젖을 짜려 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유전적 요인, 함몰 유두는 대부분 타고난 유전적 요인이나 유관의 발달 문제로 생깁니다. 아기 때 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연치유, 신생아 때 함몰되어 보이더라도 성장하면서 유관이 늘어나고 가슴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청결 문제, 오히려 짜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딱지가 유두 구멍을 막아 나중에 진짜 함몰이나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 수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 가슴 멍울, 유방울혈, 관리의 핵심은 적극적인 치료가 아닌 철저한 보호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관리법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약입니다. 눈으로만 보고 손은 대지 않는다는 원칙만 지키시면 생후 1년 2개월 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1. 씻길 때 비누칠도 살살, 수건도 톡톡입니다. 목욕 시간은 가슴을 건드리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거품 목욕, 가슴 부위를 떼수건이나 거즈로 문지르지 마세요. 엄마의 손바닥에 거품을 내서 아기 가슴 위를 세우치듯 살살 끼얹어주는 정도로만 닦아주세요. 물기 제거, 목욕 후 수건으로 벅벅 닦으면 마찰열이 발생합니다. 부드러운 타월로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물기만 제거해 주세요. 이 입힐 때 한 치수 넉넉하게입니다. 치수. 옷이나 속사계가 너무 꽉 끼면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헐렁한 옷, 가슴 부분이 조이지 않는 넉넉한 사이즈의 베넷 저고리나 네일을 입혀주세요. 소재 확인, 거칠거칠한 소재나 장식이 가슴 부위에 닿지 않도록 부드러운 순면 소재를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3. 안을 때 가슴 압박 주의입니다. 수유를 하거나 아기를 안아줄 때 엄마의 팔이나 몸에 아기 가슴이 강하게 눌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자세 변경, 아기를 안을 때 가슴 멍울 부위가 엄마의 팔꿈치나 단단한 부분에 눌리지 않도록 팔 위치를 살짝 조정해 주세요. 터미타임,
엎드려 놓는 터미타임을 할 때도 바닥이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푹신한 매트나 이불 위에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어른들 대처법, 의사 선생님 핑계대기입니다. 사실 부모님보다 주변 어른들이 이거 짜주어야 하는데 라며 만지려 하는 경우가 더 큰 관리의 적입니다. 이때는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거절할 멘트가 필요합니다. 추천 멘트. 어머니, 아버님, 요즘은 병원에서 절대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손독이 올라서 고름 잡히고 수술하는 아기들이 너무 많대요.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5.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찜질 금지입니다. 온찜질 금지. 붓기를 뺀다고 따뜻한 수건을 올려두면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오히려 더 붓고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냉찜질 주에 붉게 변하거나 열감이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냉찜질도 필요 없습니다. 아기의 천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올려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응급 신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멍울인지 아니면 치료가 시급한 염증 유선염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색깔, 발적, 열감, 뜨거움, 통증, 보챔 이 세 가지입니다. 아기 가슴을 봤을 때 여기가 왜 이렇게 빨갛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1. 즉시 소아과 또는 응급실로 가야 하는 5가지 신호입니다. 아래 증상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단순 호르몬 뭉침이 아니라 세균 감염, 신생아 유선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피부색 변화 가장 중요. 멍울 부위의 피부가 평소 피부색과 달리 사과처럼 붉거나 검붉게 변해 있습니다. 붉은 기운이 멍울 주변으로 점점 퍼져나갑니다. 비대칭적 부종, 양쪽 가슴이 비슷하게 부은 게 아니라 한쪽 가슴만 유독 크고 단단하게 붓습니다. 극심한 통증 반응, 옷을 갈아입히거나 안아줄 때 가슴 부위가 살짝만 닿아도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거나 몸을 비틉니다. 열감 및 발열, 부어있는 가슴 부위에 손을 댔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청해로 쟀을 때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됩니다. 이상 분비물, 젖꼭지에서 맑거나 하얀 액체 마녀유가 아니라 노랗거나 초록색의 끈적한 고름이 나옵니다. 2.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지켜봐도 되는 경우입니다. 아래 상태라면 굳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고생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엄마 호르몬에 의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유방비대 유방울혈입니다. 양쪽 가슴이 비슷한 크기로 부어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음. 피부색이 원래 피부색과 똑같다. 붉지 않음. 만져도 아기가 아파하거나 울지 않는다. 가슴이 단단하긴 하지만 뜨겁지 않다. 아기가 열도 없고 밥도 잘 먹고 컨디션이 좋다. 이럴 땐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꽉 끼는 옷만 피해 주시면 생후 1, 2개월 내에 저절로 사라집니다. 3.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나요? 입니다. 응급 신호가 있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항생제 치료, 초기 단계라면 입원하여 정맥 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신생아는 먹는 약보다 주사제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합니다. 배농술, 고름 빼기. 이미 염증이 심해져 안에 고름 주머니 농양가 잡혔다면 바늘로 뽑아내거나 살짝 절개하여 고름을 빼내는 시술을 해야 합니다. 입원 치료, 신생아는 염증이 전신으로 퍼질 폐혈증 위험이 있으므로 며칠간 입원하여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사지와 온찜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아 가슴, 멍울, 유방울혈에는 마사지와 온찜질 2가지 모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른들의 경우 유선염이나 뭉침이 있을 때 마사지와 온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신생아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생아 가슴 멍울에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마사지와 찜질 도구는 모두 내려놓으시고 눈으로만 지켜봐 주세요. 1. 마사지. 세균을 주입하는 행위입니다. 왜 안 되나요? 신생아의 가슴 먼굴은 젖이 뭉친 게 아니라 호르몬 때문에 조직이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푼다고 문지르면 연약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나고
그 틈으로 손에 있는 세균이 침투합니다. 결과 단순히 부어있던 가슴이 화농성 유선염고름으로 발전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부모나 조부모의 마사지입니다. 2. 온찜질, 불난집의 부채질입니다. 왜 안 되나요?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이미 호르몬 때문에 혈류가 몰려 빵빵하게 부어있는 곳에 열을 가하면 부종이 더 심해지고 염증 반응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과 가슴이 더 빨갛게 달아오르고 만약 내부에 세균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세균 번식에 최적의 온도 따뜻함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3. 그렇다면 냉찜질은 해도 되나요? 입니다. 정상적인 멍울일 때 필요 없습니다. 아기가 차가워서 놀라기만 하고 자연 치유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 빨갛게 부었을 때 병원에 가기 전 아기가 너무 아파한다면 깨끗한 가재 손수건을 시원한 물에 적셔 살짝 올려두는 정도, 쿨링 덧는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 방편일 뿐 빨갛게 부었다면 찜질보다 병원 방문이 우선입니다. 4.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케어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해주셔야 할 것은 적극적인 처치가 아니라 자극 차단입니다. 손대지 않기, 목욕시킬 때도 가슴 부분은 거품으로 스치듯 닦고 지나가세요. 압박 풀기, 옷을 헐렁하게 입히고 아기띠나 포대기를 할 때 가슴이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기다리기, 생후 1, 2개월, 길어도 100일 전에는 무조건 사라집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